네,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부천 쪽이에요. 부천 쪽을 답사했던 거를 다시 음성 믹싱 작업을 하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가 부천 어디냐 상봉역 쪽 근처에서 지금 이제 그 원미공원 쪽 원미동작 그쪽 땅 일대들하고 춘희동 쪽하고 춘희동 쪽은 그 산 언덕 쪽이니까 넘어서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원미동 보면서 원미공원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예전에 그 원미동을 보면 그 일대에서부터 그 위에 그 공원이죠. 부천시 그 체육관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길에서부터 그 주변 일대의 땅들을 같이 한번 지금 주변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부천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정표들을 계속 중간중간에 보다가 일시정지하시면서 보셔도 됩니다. 보면 주변에 이쪽 동네들을 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아요. 근데 이쪽 일대의 땅들이 상동 일대 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비싸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 뭐 터무니없는 가격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 일대들 한번 가서 보이는 건데 산지들 같은 경우가 좀 장기 투자를 바라보신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그 동네들을 싹 한번 보는 거예요. 보면, 실제로 이쪽 그 부천 쪽은 이미 아파트 단지들은 이렇게 다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번 갔던 걸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믹싱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쪽 동네 길을 잘 몰라서 가지고 제가 몇 번 이제 몇 바퀴를 좀 돌아요. 근데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다른 이야기들보다도 어, 우리가 이제 그 평택에 있는 것들 중간에 지금 이제 좀 시간이 있을 때 여기 좀 원미동 땅 보면서 그 얘기를 한번 할게요. 대체로 토지 투자를 하시면서 환지보상 같은 걸 받아보신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환지보상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환지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땅으로 돌려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충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들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내 땅을 갖고 개발을 시켜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예, 맞아요. 근데 정작 받아본 적도 없으면서 그런 이야기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미 내 땅을 투자를 해서 환지보상을 받아서 거기다가 상가를 올리거나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과연 지금의 이 땅들을 가지고 보시면 여기서 환지보상이 들어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일반 전답도 좋고 임야도 좋고 뭐도 좋고 어떤 땅도 물론 그쪽이 개발지가 돼가지고 내 땅이 그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만 있다면 가능한 쪽에 잡히겠죠. 근데 기왕이면 평택 쪽에 있다 보면 잡혀있는 땅들이 있어요. 만약 잡혀있지 않다면 내가 개발이라도 시킬 수 있는 땅이라면 가능한 토지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론 내가 직접적으로 개발을 시키려면 당장 도로가 접해 있어야 될 뿐더러 개발을 당장 할 수 있게끔 경사도라든지 인허가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여러 가지 규제 규약 사항들을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들 또 이런 부동산 업자들 중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특히 기획부동산 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개발하지 않잖아. 어차피 국가가 할 건데 라고 이런 무책임한 말들 많이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뭐라 하는 거예요, 전혀 직접적으로요. 왜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만약 그쪽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면요. 지키다 보면요. 어차피 땅값은 그대로 남아있고 올라간다.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자기 돈이 그 안에서 몇 개 있을 때는 그때 가서는 또뭐 다른 말들 하시겠죠. 근데 저는 분명 얘기를 합니다. 도로가를 가능한 한 붙여 있는 땅들. 지금 일단 춘희동 땅하고 오미동 땅 일대를 보여드릴 겁니다. 춘희동은 못 보겠네요. 춘희동이 그 원미공원 뒤쪽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언덕길 넘어서. 이걸 지적도상으로 딱 보시면 넘어가면 바로 춘희동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다 공원으로 알아요. 예, 공원 부지예요. 딱 지켜보시면요. 공원이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대의 땅들을 근데 공원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만한 거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돼요. 제가 옆에서 실제로 지금 이제 지금부터 한 2, 3분 정도 더 지나면 그쪽 땅들을 일단 제가 샅샅이 뒤져요. 계속 일단 돌 수 있는 거는. 차량이 들어갈 수 있으면 돼요. 차량이 들어갈 수 없으면 어려워요. 이건 당연히 기본이에요. 근데 차량이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가 다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려 있다. 이 지금 달리고 있는 이 현장은요, 지적도를 딱 찍어보면 바로 도자가 찍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양쪽에 2차선, 2차선 됐으니까 4차선 도로. 예, 중로 딱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편도 1차선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그거 자체는 소로 이렇게 딱 찍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자가 딱 찍혀 있을 때 양옆에 보세요. 이미 4차선이 되어 있죠? 그러면 4차선이 되는가 동시에 보면 양옆에 무슨 상가들이 있고 상가 뒤편 쪽으로 저렇게 아파트가 보이죠? 딱 요런 코스가 되는 거예요. 저쪽 뒤쪽으로는 대부분 상가일 때는 공영 이렇게 해서 딱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5층 이하, 12층 이하, 요즘에는 이제 고도 제한이 이렇게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렇게 도로가 딱 붙어 있는 쪽을 보시면 대부분들 4층 이하. 이렇게 건축이 딱 들어오면서 어떤 게 이루어져요? 예, 근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상가들 이루어지고, 대체로 저렇게 쭉 다 이렇게 지금 사거리 쪽에 보시다시피 이게 모퉁이 쪽 제일 라인들은 제일 많이 개발들이 많이 잘 돼 있겠죠. 그리고 또 놓고 보시면 지금 현재 요렇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기도 예전에는 어땠을까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신다면 또 달라요. 그러나 이런 거를 이제 평택이나 화성이나 당진이나 요 라인들을 보시면요. 이미 합덕 역사가 인입철도 예타 면제 9천억을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은 예타를 그 합덕역에다 다 몰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합덕이 그 위에 성문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거는 그 산업철도다 보니까 그렇게 그쪽을 인이철도로 만든다라고 하지만 합덕역 자체는요, 서해안 복선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성까지 내려가는 선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합덕 역사는요, 2020년도에 다 완공이다라고 해서 그 일대 절대 농지들 그것도 기획부동산들이 또 많이 팔았어요. 그걸 역세권에서 얼마 떨어져 있다 해서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팔았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제한테 물었던 다른 분들도 거기에 산 것들 주변 사놓고 저한테 또 막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거기 얼마에 샀고 이게 절대 농지입니다 라고 저는 다 얘기해드려요. 그래도 역세권이니까 그럼 개발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라고 또 말씀드려요. 그쪽을 개발을 시킬지 안 시킬지 내 땅만 딱 빼고 하지 그건 모를 일이죠. 무조건 그쪽에서 여기 있을 때 내 땅도 똑같이 다 들어간다. 그건 계획안이 잡혀 있는 거를 본인들이 확인을 해 보셨으면 내긴 달라요. 근데 계획안이 안 잡혀 있는지 잡혀 있는지를 모르고 나서 그냥 남들 따라서 그냥 가시 사셨다. 그건 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제가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희곡지구 같은 걸 많이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 희곡지구에서 지구 지정 자체를 돼 있지는 않아요. 희곡리 자체를 보시면 위에 포승 아래 황해 이래서 양쪽 샌드위치 마크로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거기는 이제 안중 역세권에서 그 바로 옆이 이제 화양지구. 예, 화양지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담지구라든지 그 일대들은 이미 다 개발을 했고요. 화양지구는 요번에 들어가요.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화양지구 공청에 제가 들어가는 그 장면들 유튜브가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옆에 있으면서 화양지구처럼 이렇게 환지보상을 받으신 분들 보시면 돈벼락을 맞죠. 그래서 환지보상, 우리 그냥 흔히 땅 투자하는 경우에 이런 말들 많이 해요. 내 평생에 진짜 환지보상 한 번만 받아봤으면 하는 사람들. 당연하죠. 돈을 긁어모을 수 있고 그 안에서부터 우리 맨날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 말들이요? 아니죠. 조물주 밑에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건물주 된다. 아니죠. 이 건물주 위에 지주예요.
예, 땅 위에다 지어야 되는데 공중에다 붕 띄어서 짓지를 못하니까요. 그런 환지 보상에 진짜 내 땅에다 지을 수 있는 내 땅에다가 예, 그 내 땅이 환지 보상 땅이 된다. 내 땅을 필요로 해서 갖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발을 시켜놓고 내 땅을 저런 식으로 상업지로 만들어서 줄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투자를 망설이고 계신다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런 투자를 부동산에서 분명히 같이 그쪽에서 다 보여드릴 수 있다. 계약서는 100% 부동산에서 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법무사에서 다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등기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등기는 다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뭐 부동산 매매 계약해서 법무사에다 맡기면 당연히 등기는 나올 수 있겠죠. 판매가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땅이든 살 수야 있죠. 뭐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어차피 사는 거야 살 수는 있죠. 내가 수익을 내서 팔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지역에서 여기서 오른쪽만 틀면 불과 2km 정도 변경이면 돼요. 지금 여기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부천시예요. 보시면 요 일대들은 아직 상동 그 중심가 쪽에서 좀 벗어나 있죠. 보시는 것과 같이 조금씩 이렇게 대단히 아파트 단지 쪽보다도 상동 역세권 자체에서 좀 벗어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원미동이라고 해서 뒤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뒤에 일단은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좀 많이 보일 거고요. 제가 이쪽에서 틀어서 들어가요. 근데 이미 그 상동 쪽은 상당히 크게 이제 많이 발전을 했고요. 이제 요 정도 규모를 보면 서울에서도 웬만해서 이제 뒤쪽에 가면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강서 쪽에도 요 정도 크기 정도 돼 있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원미동 땅을 가지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원미동이 이제 소사 원시 라인 때문에 그래요. 소사 원시 라인이 실제로 이게 소사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그 라인에서부터 다 똑같고요. 이 소사 원시까지 이어지고 원시에서부터 밑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사 원시를 계속 했었고요. 이 라인이 지금 이제 개통 잡히니까 요 주변에 있는 땅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자고요. 이 원미동 일대를 제가 여기서 여기 건너가서 신호받고 이제 한 블럭에서 바로 이제 우회전하면 되는데 제가 잘못 들어가서 여기 한 바퀴를 제가 도는 거예요. 요 일대들 땅들 잡아 나왔을 때 저번에 이게 주변에 사람들이 있던 것들. 근데 요즘에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도 이제 요즘엔 바로 알아요. 실거래가가 바로바로 뜨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옛날에는 이게 원래 얼마 땅인데 얼마에 드릴게 막 이렇게 막말로 그런 장난질을 이제 못해요. 왜냐면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플 딱 잡고 위에서 스캔 한번 쓱 들면 주변에 실거래가 다 잡히는데 그래서 호갱노노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실거래가 그냥 바로바로 잡히는데 근데 실거래가 잡혔다고 해서 내가 싸게 잡고 내가 할 수 있는가? 자기가 해봐야 되겠지만 과연 파는 사람은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팔려고 할까요? 아니요. 호가하고 매매가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들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 상태에 따라서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게 다시 판매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판매가 될 수 없는지 이거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서 우회전을 틀어서 이제 쭉 갑니다. 가다 보면요. 지금 저 앞에 보이시죠? 지금 저 산자락에 보이죠? 갑자기 산자락에 보입니다. 요게 이제 원미공원 쪽 밑에서부터 쭉 자락의 산이에요. 그리고 그 라인들 저 도로 따라서 쭉 흘러가고 있는 게 지하에 그 소사 원시선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미공원 쪽을 기점으로 해서 우측에 있는 땅들 각각 지번들을 잘 살펴보시면 알아요. 등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도 쭉 살펴보시면 내 땅이 저기야 라고 딱 집어보실 수 있는 거를 실제 쭉 돌아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일대들을 개발시켜서 모르죠. 또 저는 이렇게 또 무책임한 말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개발이 갑자기 들어가게 될 때는요.
그건 모를 일인 거예요. 조치원을 그렇게 개발시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조치원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거기 한국교원대 뭐 그런 정도만 생각이 나네요. 왜냐면 저하고 외가 쪽에 이렇게 사촌이었던 애들이 거길 나온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그 조치원 쪽을 한번 저도 이게 그렇게 자주 가본 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복숭아밭 그렇게 많이 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치원 그렇지만 요즘에 누가 조치원을 그렇게 많이 아나요? 조치원이라고는 몰라도 사람들이 세종시 그러면 잘 압니다. 아, 세종시라고 얘기하죠. 예, 연기군이 거의 다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공주도 조금 일부 들어가고, 거기 금남면 쪽 밑으로 해가지고 대전시 쪽에서 위쪽으로도 다 먹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세종시 지방분권, 원래는 수도권 이전, 수도 이전을 내세웠던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이루어졌죠. 세종시. 행정,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시가 대한민국에 3개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 그 다음에 하나가 제주도도 특별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주도 그랬더니 거기는 관광이고요. 여기는 세종 행정이고요. 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위에서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서 이게 부천 원미동. 그래서 보시면 약간 지금 언덕에 계속이요. 쭉 올라가야 되고요. 왜냐면 여기가 이게 자체가 원래 표고 자체가 이쪽에 위에가 산이다 보니까 해서부터 이 우측에 있는 거 저건 보니까 절간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저 위에 있는 건요. 근데 이게 축대를 깊게 사가지고 올라가죠. 절대 이 옆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어요. 도로가 바로 붙어 있기는 해요. 이 우측 좌측에 있는 쪽에 있는 땅들을 잘 유심히 보세요. 이게 임야예요. 들어갈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그건 본인이 혼자 하나요? 자, 이 오른쪽에 뭐 몇 개 그 개발을 하고 있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자, 당연히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냐면 로드뷰 상으로 딱 보시면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 바로 옆이야라고 하면 옆에 상황을 모르니까요. 근데 제가 이 도로가에서 원미공원 쪽에서 위에 언덕으로 올라가서 보시면 그 도로 상황을 볼 수 있어요. 땅의 전체 상황들, 표고 상황들. 자, 이쪽에 길 건너 쪽을 잠깐 보시면 테니스장 나와 뭐 축구장 나와 무슨 뭐 이런 거 나와요. 저거예요. 지금 왼쪽이 좀 바로 보이시는 거고요. 도로가 끼고요. 이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여기 이제 버스 정류장 하나가 딱 나와요. 그 나오자마자 거기서 요거 이 고가 끼면서 이제 우측으로 싹 들어가게 되면은 요쯤에서 내려서 이쪽 위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쪽에 있는 땅들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원미공원 쪽으로 들어옵니다. 여기가 원미공원입니다. 그리고 충현탑인가 뭔가 있는데 제가 그쪽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민방위를 지금 하시는지 아니면 예비군 뭐 동원 훈련을 하시는지 군인아씨들 많이들 왔다 갔다 하길래 그쪽은 안 올라갔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 우측 라인에 있는 이 언덕배기 위를 잘 보시는 그 땅들이 지금 주변에서 있는 땅들입니다. 한참 기획부동산 애들이 또 많이들 팔았어요. 지켜보시면 여기서 이 오른쪽으로 이 새길로 따라서 이 언덕 끝까지 올라가서 그냥 걸어서 보시면 우측에 있는 땅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제 일대를 싹 다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볼게요. 제가 이 원미공원만 계속 뱅뱅 돕니다. 보면서 언덕배기 쪽에서 보시면 뷰 상태로 보면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바로 도로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공원 부지예요. 공익용 산지라고도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협의취득의 관계 해서 일단은 그건 또 뺀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국가가 할 때의 개념이고요. 제가 이 일대를 해서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지금 답사를 같이 진행할 때 보통 이제 실장들하고 같이 이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실장들이 많이 이제 부동산 실장들도 실제로 땅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들 봐야 돼요. 왜냐면 실제로 그 땅들들 같이 보기도 하고 가서 이야기를 많이 같이 권해봅니다. 여기가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요 일대 주변들이 있으면 라고 얘기할 때 여기 좀 풀리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소사 원시선 라인들이 있으면서 그러나 실제로 진짜 이쪽을 다 한꺼번에 개발해야 될 땅들이 이쪽만 남아있다라고 하면 국가는 풀고 하겠죠.
어제는 못하겠어요. 그 최순실이 갖고 여기서 미사지구 개발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제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그 펜스에서 묶여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거기 미사리 경정장 그 건너편 쪽으로 해서 쭉 대로까지 딱 붙어 있어요. 예, 최순실 땅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계속 언덕이고 이 라인들을 보시죠. 이건 원미공원이고요. 여기서 여기 보니까 뭐 나중에 제가 오른쪽 왔는데 이 언덕 넘어서 쪽은요 무슨 놀이기구도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봤는데 여기서는 안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언덕에서 이제 내려가서 왼쪽으로 빠질 건데요. 딱 틀자마자 바로 보이시는 그 땅들 일대의 산들을 보시면 개발이 본인들이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해 하시면 돼요. 그러나 화양지구라든지 동담지구라든지 평택에 있는 이런 땅들은요. 국가가 개발이 하는 것도 있지만 시와 민간 자본이 같이 하는 환지 개발 방식으로 요즘 많이 합니다. 자, 이 앞에 보시면 제가 이거 지금 카메라를 뽑은 거였는데 핸드폰 자체예요. 일부러 뽑아서 차 안에서 제가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보이시죠? 저 안에 지금 도로가 바로 맞아요. 도로가는 같이 접해 있어요. 그거를 딱 접하지 않고 저촉이라고는 말을 또 쓸 겁니다. 예, 접했다는 게 아니라 저촉이에요. 한 블록 떨어져 있어요. 지금 위에 바로 저기 지금 약간 그 페네스 이런 것들 쳐져 있는데 위쪽 라인 있죠? 예, 저 산들 일대들이에요. 계단 따라 위에 언덕 넘어서 뒤쪽에 보이는. 자, 이런 땅들 주변들 판단은 본인들이 다들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군인아씨들 진짜 많이 올라가죠? 저 언덕배기 위에서 보셔도 되고요. 이미 공원 부지가 이렇게 있고요. 등산로들이 다 되어 있어요. 제가 한 블럭을 더 지금 돌아봅니다. 정원수들은 상당히 좋은 게 많이 있네요. 예전에 또 보시면 이제 또 조경업자들이 산을 일부러 사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 빼려고요. 그런 경우 많아요. 사람들 보시면요. 그래서 차만 들어갈 수 있게끔만 해가지고 나무들 그냥 막 뺍니다. 그런 것도 실제로 벌어지지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원수들 이렇게 진짜 멋있는 나무들 막 이렇게 아파트에도 막 심죠. 놓고 보시면 아파트가 대단위로 개발하게 되면 우리 그 미사지구 쪽에 따라서 보시면 8단까지 올라가는 그 라인에 보면은 나무 고아원 해가지고 삼패산거리 미사대교 넘는 그쪽의 라인에도 또 있어요. 나무들을 몇십 년씩 이제 아파트 이제 재건축하다 보면 30년, 40년 이렇게 뭐 20년 이렇게 지나잖아요. 나무가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 특히 그런 나무들을 그쪽에서 버리진 않고 그쪽에 와다가 다시 심어 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딱 이 버스 넘어서 저 위에 보이는 산들이요. 예, 그쪽에 있는 직원들의 산들이에요. 잘 판단해서 보셔야 될 거고요. 물론 소사 원시 라인의 시작점이 여기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들에 있는 땅들 잘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저는 분명 여기 위에다가 자막 처리 다 해드렸습니다. 평택 땅, 화성 땅, 당진 땅, 그리고 전원주택을 보통 서울에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곤지암 라인까지 뭐 보통 그 라인까지는 대부분들 생각들 하시는데 여주 그러면 굉장히 멀어 보이는 줄 아세요? 안 그렇습니다. 흥천 이포IC 바로 옆에 있는 땅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